이 영상의 시작에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메시지는 지금의 시장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모순적인 구조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낮에는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며 위험자산 선호 리스크온 분위기가 형성되다가도 같은 날 밤이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히며 급격한 하락 리스크오프로 전환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변동성은 단순한 뉴스 하나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오히려 시장이 훨씬 더 복잡한 기대와 포지셔닝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가지 핵심 질문이 등장합니다. 왜 시장은 이렇게 불안정하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이 흐름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주체는 누구인가?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뉴스 헤드라인에 반응하며 시장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시장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즉, 시장은 뉴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뉴스가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하며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은 명확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정보 자체보다 그 정보가 만들어내는 기대와 시나리오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겉으로 보이는 가격 변동 뒤에는 이미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자금의 방향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슨 뉴스가 나왔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뉴스가 어떤 미래를 암시하고 있고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려 하는가를 읽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핵심적으로 설정해야 할 문제는 바로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힘, 즉 대중 투자자와 스마트 머니 간의 충돌입니다. 현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전쟁 리스크, 급등하는 유가,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부정적인 뉴스에 압도되면서 공포에 기반한 매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즉, 감정 이모션에 의해 움직이는 전형적인 리스크 회피 행동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랙록과 같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이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으며 오히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시장에 투입하며 주요 자산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차이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지금 이 시장에서 누가 맞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본질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단순히 정보의 집합이 아니라 감정과 확률이 충돌하는 공간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주로 공포와 기대 같은 감정에 반응하는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확률을 기반으로 자산을 배분합니다. 즉, 시장은 결국 감정으로 움직이는 자금과 확률로 움직이는 자금 사이의 게임이며 지금의 변동성 역시 이 두 힘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콘텐츠의 신뢰도를 극대화하는 어소리티 레이어, 어소리티 레이어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분석은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나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자금의 흐름과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순매수 흐름, 삼성전자의 실적 성장 데이터, 그리고 특정 정치인의 발언 직후 유가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시장 움직임 등은 모두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증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글로벌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참고하는 핵심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시청자에게 중요한 인식 전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스마트머니가 사용하는 정보와 동일한 맥락에서 시장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개인 투자자가 시장의 소음이나 감정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의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하나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내러티브는 언론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디어는 사건을 전달하지만 시장은 그 사건이 만들어낼 미래의 현금 흐름과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합니다. 결국 이 구간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슨 뉴스가 나왔는가보다 그 뉴스에 대해 자금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콘텐츠는 바로 그 지점, 즉 데이터와 자금 흐름을 기반으로 한 기관의 시선을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할 개념은 바로 스프링 효과, 스프링 이펙트, 즉 시장이 과도하게 눌린 이후 강하게 튀어오르는 반응입니다. 3월 시장은 극단적인 공포 심리 속에서
강한 매도 압력이 누적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전쟁 리스크, 유가 상승, 환율 불안,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다양한 악재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줄였고 그 결과 시장은 정상적인 수준보다 더 깊이 눌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하나 발생합니다. 시장이 이미 충분히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4월에 들어와서는 단 하나의 작은 긍정적 뉴스만으로도 강한 반등이 촉발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코스피가 하루 만에 8.44% 급등하며 역사적인 상승폭을 기록하고 단 7분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된 사례는 이러한 포지셔닝 언와인딩, 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새로운 정보가 시장을 끌어올렸다기보다 이미 과도하게 쌓여있던 비관적 포지션이 한꺼번에 되돌려지면서 발생한 현상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시장이 절대로 선형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격은 단순히 좋은 뉴스에는 오르고 나쁜 뉴스에는 떨어지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한 방향으로 쏠린 이후에는 평균으로 되돌아가려는 힘, 즉 평균 회귀민 리버션과 함께 쌓여있던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급격한 방향 전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구간은 시장을 이해할 때 무슨 뉴스가 나왔는가 보다 이미 시장에 어떤 포지션이 쌓여 있었는가를 읽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할 변수는 바로 트럼프 변수, 트럼프 베리어블, 즉 정치적 발언이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정치인의 발언 자체에 집중하지만 실제로 시장은 그 발언의 내용이 아니라 그 발언이 의미하는 리스크의 변화를 가격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 조기에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면 시장은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며 상승 리스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강경한 발언이 나오고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언급되면 시장은 즉각적으로 방향을 바꾸며 하락 리스크오프로 전환됩니다. 특히 이러한 반응은 매우 빠르고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특정 발언 이후 유가가 몇 분 만에 급등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은 말 자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공급 충격,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합니다. 이는 시장이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구조가 아니라 미래의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재평가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은 명확합니다. 시장은 무슨 말을 했는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그 말이 앞으로의 리스크를 증가시키는지 아니면 감소시키는지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다시 말해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언의 내용 자체보다 그 발언이 만들어내는 리스크의 방향성을 읽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간에서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할 변수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 홀머스트레이트이 글로벌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이 지역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글로벌 에너지의 수도꼭지 글로벌 태프와 같은 존재입니다. 즉, 이 해협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느냐 여부에 따라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이 통로에서 유조선 이동이 중단되거나 제한된다면 이는 곧바로 공급 충격 서플라이 쇼크로 이어지며 시장은 즉각적으로 이를 가격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유가가 급등하게 되고 그 영향은 단순히 에너지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유가 상승은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생산 비용과 원재료 비용 전반을 끌어올리면서 기업의 마진을 압박하게 됩니다. 결국 비용 증가 수익 감소라는 구조가 형성되며 기업 이익이 훼손되고 주식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유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페덱스나 UPS와 같은 물류 기업들이 연료 할증료를 인상하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서는 등 실물 경제 전반에 걸쳐 비용 압력이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은 명확합니다. 유가는 단순한 원자재 가격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입력 변수 인푸트라는 점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그 영향은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걸쳐 파급되며 이는 곧 기업 수익성과 시장 구조 전반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에너지 공급의 핵심 거점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지정학적 지식을 넘어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읽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할 개념은 바로 실물 경제 리얼 이코노미와 시장 노이즈 마켓 노이즈 간의 괴리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곧바로 기업의 상황도 나빠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 둘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의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8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매우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51% 이상 증가하는 등 구조적으로 매우 강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역시 이익이 크게 증가하며 실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매우 견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가가 현재의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은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전쟁, 유가, 금리, 환율, 자금 흐름과 같은 거시 변수에 더 크게 반응하면서 가격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실물 경제의 성과와 시장 가격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디스로케이션, 즉 가격과 가치의 괴리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은 명확합니다.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까지 함께 훼손되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는 가격이 가치보다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이 단기적인 공포와 리스크에 의해 왜곡된 상태일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단순히 가격의 움직임에 반응하기보다 실제로 기업이 만들어내는 이익과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기대 사이의 간극을 읽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할 논리는 바로 블랙록의 투자 방식, 즉 왜 시장이 혼란스럽고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형 기관이 매수에 나서는가에 대한 구조적 해석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시장이 나빠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에서 이익을 실현하거나 전체 포트폴리오의 유동성을 맞추기 위해 일부 자산을 매도하게 됩니다. 즉, 매도 자체가 반드시 부정적인 전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반면 블랙록과 같은 스마트머니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이들은 단기적인 뉴스나 변동성에 반응하기보다 과도하게 매도되어 가격이 왜곡된 자산, 그리고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 기반을 가진 산업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블랙록이 삼성중공업과 같은 조선 방산 관련 기업에 투자한 사례는 단순한 단기 매매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미국 중심의 방위산업 재편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기회를 포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지금 가격이 왜 떨어졌는가 보다 이 산업이 앞으로 어떤 구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결국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은 명확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로 뉴스와 가격 변동이라는 노이즈에 집중하는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산업 구조 변화와 장기적인 자금 흐름이라는 구조 스트럭처 시프트를 보고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며,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바로 시장에서의 성과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메타 인사이트는 시장을 하나의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지 논리 체계의 충돌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쪽에는 뉴스와 감정에 반응하는 대중 투자자의 논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자금 흐름과 확률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스마트머니의 논리가 존재합니다. 대중은 주로 눈에 보이는 뉴스와 가격 하락에 반응하며 공포를 느끼고 단기적인 움직임에 집중하는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자금이 실제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시장 데이터를 보더라도 대중은 가격이 떨어졌으니 위험하다고 해석하는 반면, 스마트머니는 왜 가격이 떨어졌는가,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유동성 이벤트인가를 먼저 분석합니다. 즉, 가격 하락이 반드시 자산의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발생하는 리퀴디티 이벤트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이 구간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통찰은 명확합니다. 시장은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공간이 아니라 감정 기반의 단기 논리와 확률 기반의 구조적 논리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장이며, 투자 성과는 어떤 논리를 따라 판단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뉴스와 가격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자금 흐름과 구조적 변화를 읽어내는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금 투자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핵심 원칙은 단순합니다. 헤드라인이나 자극적인 뉴스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과장된 정보와 감정적인 해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 움직이면 오히려 잘못된 타이밍에 매수하거나 매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신 투자자는 보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즉, 실제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전쟁류가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로 이어지는 거시적 연결 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의 명확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첫째, 유가가 안정되는지 여부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인해야 하고, 둘째, 달러의 강도와 환율 흐름을 통해 글로벌 자금의 방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 자금이 계속 이탈하는지 아니면 다시 유입되기 시작하는지를 관찰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해 시장의 심리 변화를 읽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변수는 단순한 참고 지표가 아니라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구간에서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명확합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얼마를 벌 것인가 보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며 생존할 수 있는 투자자만이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보다 리스크 관리, 그리고 감정보다 구조를 기반으로 한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시장은 혼란스러울 때 가장 위험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기회가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기회는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단순한 뉴스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공포에 반응하며 손실을 확정짓고 어떤 사람은 구조를 이해하고 준비하면서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콘텐츠에서는 실제로 어떤 변수들을 더 깊이 봐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를 더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영상이 남기는 마지막 통찰은 하나입니다. 시장에서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운이 아니라 정보와 준비입니다. 패배하는 투자자는 상황에 반응하고 흔들리며 뒤늦게 움직입니다. 반대로 승리하는 투자자는 미리 구조를 이해하고 가능한 시나리오를 준비하며 변화가 오기 전에 이미 움직일 준비를 마칩니다. 즉,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준비에 있으며 그 준비는 올바른 정보에서 시작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